관료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거 취임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 레임덕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들끼리 이상한 짓 한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김병현 박사님, 네.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저 당정청 협의에 대한 자리를 볼 수 있는데 네.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예. 공식적인 발언이 시작되기 전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52시간 파업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버스가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일 모레 총파업하면 걱정돼요. 결국은 이 모든 피해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고 결국 정부가 원성을 사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 전에 최종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낙마하기까지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인지될 법한 발언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료들이 일을 안 해서다. 사태 모든 책임은 관료한테 떠미는 거죠. 저는 김수현 정책실장의 저 같은 발언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장하성 실장이었습니다. 중국가 있는. 네, 장하성 실장은 사실 청와대 정책실장에 있으면서 김앤장 갈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관료 사이를 대표하는 집단과 청와대 장하성 실장 간이 마찰이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던 장하성 실장이 떠나면서 김수현 수석에게 두 가지를 주고 떠났다지 않습니까?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 위기가 봉착될 때 열어봐라. 빨간 주머니 안에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좀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빨간 주머니는 이 모든 것들은 관료 탓. 관료 탓, 그리고 파란 주머니는 이 모든 건 전 정부 탓. 전 정부 탓.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사실 이 정부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인물 하나가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과거 본인이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고발하게 되는데 결국 그 최종적인 결과는 청와대 정부 입장에선 신재민 전 사무관만 풋내기 사무관으로 치부해버린 상태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관료 사회는 이야기를 잘 듣도록 만들게 되는 상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에서 함께 정책을 구현해야 될 정부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같은 인식으로 과연 얼마나 이 작금의 경제 상황 위기를 극복하거나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장하성 실장이 진짜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관료들이 지금 김수현 수석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또 발빠르게 정부 부처별로 또 다 취재를 했어요. 먼저 국토부. 아니, 버스 사태. 자기들이 주 52시간 밀어붙여놓고서 우리가 이거 천천히 하자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뭐 공약이라고 밀어붙여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걸고 넘어지냐. 산업부. 탈원전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욕먹으면서도 일 소홀한 적 없는데 너무하다. 기재부. 청와대가 바른 방향으로 못 가니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외교부. 참 티나는 건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 맨 태극기 이런 얘기만 하기 싫은 건 일 뒤처리만 시킨다. 지금 공무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요. 네. 급기야 젊은 공무원들은요. 뒷날 책임 추궁에 대비해서 이런 용어도 좀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과수국수. 정책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과수, 과장 수정, 국수, 국장 수정, 지시자리 명기에서 따로 파일을 보관해준다. 위로 올릴 때는 저런 말 안 쓰고 자기들이 올린 파일 그대로 과수국수로 지금 저장을 해놓는다. A 공무원은요. 구두 지시가 내려올 경우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다. B 사무관은요. 나중에 문제되면 책임 소재 추궁이 뻔하니 기록으로 남겨야 후환이 없다. 라고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뭐 이런 여론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단 허 수장님 아까 그 두 분이 얘기할 때 표정을 보면 이게 설마 지금 녹음되는 걸까 좀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연출은 된 것 같기도 그래요? 하죠. 기존에 김대중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아는 지인이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사진에 찍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결국은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점심에 그럼에도 김치찌개 어때요? 불구하고 뭐 이런 말이었는데. 인지도를 좀 높이고 예.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이 모습이 사진에 찍힌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녹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녹음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녹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표정이 좀 들립니다. 제가 이미지라는 게 정치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치인에게 이미지는 전략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파생되는 국민들이 느끼는 상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탓하는 이미지 가 아마 우리에게 많이 인식될 것 같고 자한당
자한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자한당 이미 돼서 자한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막말 이미지가 상징으로 남을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양 원내대표의 어떤 이번 말실수도 네. 한 분은 막말 논란, 네. 한 분은 남탓 논란이에요. 네. 딱이네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남으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무언가 정치 이미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고민한 그러한 이미지 전략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박윤진 의원님, 네. 아니 여당 원내대표가 관료 탓하고 관료 군기 잡는 역할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물론 아니죠. 예.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건 관료 사회를 탓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지적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관료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불만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팩트체크. 녹음이 되는 걸 몰랐나. 근데 사실은 근데 좀 답답한 게 저 앞에 보시면 사진 한번 답답하다. 보여주실래요? 예. 마이크 빨간 박스가 거 있어요. 마이크 박스가 다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각 방송사의 카메라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 예. 마이크 박스에 그 무선 마이크가 다 저기 안테나 뿅뿅뿅 한꺼번에 다 더듬이들. 담겨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현 실장은 저런 경우가 좀 드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안에서는 저렇게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국회 삼선 의원이시고 최고위원도 하셨는데 이인영 의원 저 마이크 박스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알죠. 저 앞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민주당 거는 저 이제 꺾인 부분, 기억자 마이크고, 민주당 마이크가 아닌 거는 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뒤에. 써 있는 예, 무더기로 이게 있죠. 마이크 박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4-5개 이상이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고요. 예. 그냥 영상 기자가 아닌 일반 취재 기자, 볼펜 기자, 펜 기자라고 그러죠. 펜 기자들도 자기 못 담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들리면 거기다 아예 그냥 MP3 같은 걸 갖다 놓고 녹음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와대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수현 실장이 관료들이 안 움직여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좀 답답한 게 장관들한테 좀 많이 맡기세요. 청와대가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려고 그러면 그 많은 관료들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와대에서 일해보신 분? 문자 폭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협의하셔가지고요. 청와대가 직접 진두지휘 하시는 게 아니라 장관, 차관들에게 많이 주시고 장관 우리가 임명하고 차관도 우리가 임명했으니까요. 믿고 진두지휘 시키시고요. 세 번째로 저도 경험한 건데 제 자랑을 좀 하면 박용진의 빛나는 성과 1. 이제 유치원 개업. 두 번째로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제 현대자동차 관련 건인데요. 이 세 가지 관련해서 할 때 이건희 차명계좌도 유치원 3법도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이게 다 관료들 저항 때문에 일이 처음엔 안 풀려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관료들이 움직여야 일이 만들어집니다. 예. 풀려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관료들을 탓도 하고 질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동료하고 격려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했는데, 박정환 대표님, 그런 말 했잖아요. 김수현 수석이. 뭐 집권 2년이 아니라 무슨 4년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걸 들었어요. 아니,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다. 콕 집었어요. 청와대가 저기 공무원들 좀 더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했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거 한번 보죠. 지금까지 적폐청산한다고 그러면서 일반직 공무원들 엄청 많이 희생시켰어요. 이재수 전 사령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슨 댓글 얘기하면서 지금 검사 출신 벌써 두 분이나 또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자연인 문재인 대통령,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인 분들에게 충성을 하면서 일을 했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모두 다 직권남용이니 뭘 해가지고는 이렇게 몰아붙였으니 결국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라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 있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간신문에 아까 우리 각 부처별로 그 직원들 다 멘트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 핸드폰 통화 안 될 거예요. 다 청와대가 수거해서 이제 포렌식 검사해서 누가 저런 얘기 흘렸는지 조사할 테니까 예. 핸드폰 연락 안 될 거예요.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공무원 탓하고 핸드폰 걷어가서 수사하고 이랬는데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더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돌아봐야지 결국에는
빈대 벼룩 잡고자 초과상가 다 태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돌아서서 일반직 공무원 탓하는 거 이거 잘못된 행태입니다. 예.